자, 여러분, 이 비트코인 어제 저도 떨어질 것 같은 분석들을 많이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갑자기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6,417불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했었지만은 막상 이렇게 되니까 기분이 좋긴 하지만은 좀 민망하죠. 하락할 것 같은 분석들을 많이 남겼었는데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비트코인, 자, 그러면 최근에 이 비트코인을 따라다니게 만든다라고 하는 미국 증시는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자, 국제 유가 같은 경우 20달러가 붕괴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 유가가 낮아지게 되면은 기술주라든지 미국 증시는 일반적으로 타격을 받기 마련인데요. 그리고 더해가지고 미국 내에서는 좋은 소식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셧다운 역시 4월 말까지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 미국 증시는 올라갔습니다. 어제 선물 시장만 봤을 때도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시장이 개장되고 나니까 쭉쭉 오르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3% 이상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거 좀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S&P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준이 주식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원래 사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9월 이 레포마켓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미국 주식 상승에 깊숙이 이제 연관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증시 다 함께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달해 드렸었던 내용들이 이제 반대로 흘러가서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연준이 언제까지고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주식을 올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황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람들의 예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식은 아닌데요.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반유로피언 유니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유럽연합의 국기를 부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국기를 가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유럽연합 국기를 이제 불태우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전염병 때문이죠. 정말 중국이 온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튼의 메인넷 사이프러스에서 블록 생성 오류가 발생하면서 11시간 동안 그라운드 X 블록체인에서 장애가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해결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다시는 없도록 해야겠죠. 자, 그리고 업비트에서 31일부터 메인넷 업그레이드 때문에 입출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업비트 사용자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이 와중에서도 중국의 블록체인 폰지 사기 게임 운영단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게임인데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컨센서스가 일본의 히타치와 함께 손잡고 일본 블록체인 시장 개척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히타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 최초로 컨센서스의 페가시스 플러스에 대한 정식 판매 라이센스를 확보를 했는데요. 페가시스 플러스는 기업형 블록체인입니다. 조셉 루비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블록체인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이런 시장 발전을 돕기 위해서 히타치와 협력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니네 삼성한테 100억 원도 받았잖아. 한국에는 뭐 없냐? 자, 그 다음엔 트론과 저스틴 선 관련된 소식인데요. 그동안 잠잠하다 싶었더니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저스틴 선. 자, 일단 트론 재단에서 메이커다오와 유사한 스테이블 코인 DZ를 론칭을 했는데요. 메이커다오랑 정말 비슷하게 트론과 BTT 토큰을 활용해가지고 USDJ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메이커다오에서 이더리움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를 생성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저스틴 선이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업계 최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메이커다오가 이미 있는데 그것을 따라하면서 뭐 따라했는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나와 있는 사업 모델이 있는데 자신들이 최초다라고 해가지고 또 욕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엄청나게 끌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사안 같은 경우는 해외 뉴스에 나와 있으니까 또 자세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기사에서는 BTT 토큰이 언급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정보에서는 BTT 토큰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사람들은 이 USDJ 스테이블 코인의 J를 이 저스틴의 그 J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선 네트워크처럼 말이죠. 자,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소식은 체인 링크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 셀시우스 네트워크라고 꽤 유명한 암호화폐 대출 금융 플랫폼이 있죠. 이 둘이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이에 대해서 셀시우스 CEO는 체인링크의 업계 선도적인 탈중앙화 오라클 기술은 지속적인 분산을 위한 핵심이다 라고 칭찬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호재의 끝은 어디인가? 체인링크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저버가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저버에게 비트코인을 배신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것을 의식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절대로 비트코인을 떠난 적이 없다. BTC가 비트코인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원래 목표는 피어-투-피어 캐시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진짜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또 진짜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무튼 이 비트코인 3파전 전쟁 언제쯤 끝이 나게 될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달러 공급은 비트코인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비트코인이 정말 이러한 시기를 위해서 창조가 된 창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세계적이며 인플레이션 방지가 되고 디지털화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정말 놀라우며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돈,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가지 조건들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날아오르기에 최적의 조건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태어난 비트코인, 과연 경제 위기 속에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인지 제가 향후 이제 앞으로 몇 년 내에 그것에 대한 답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8조 원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미국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전 CFTC 위원장 지안 카를로가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는 소식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는 최근에 이 디지털 달러가 이 전염병 사태에 임시적으로 활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은 도입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더욱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디지털 달러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달러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상용화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5만 개의 비트코인이 움직여가지고 시장이 술렁했었는데요. 이것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의 내부 자금 이동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룸버그 기술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매수 시도가 발동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블룸버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번 12월 이후로 비트코인이 좀 오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블룸버그의 지표대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게 될지 기대는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이 최근에 다시 한번 6,000달러 선을 회복해주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베테랑 트레이더는 지난 13일에 있었던 비트코인 폭락이 마지막 조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유명한 톤 베이스였습니다. 톤 베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이더리움 빵원 간다 등등의 망발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최근에 지난 3월 13일 비트코인 폭락은 아마 대폭 조정이었을 것이다. 원래 6월쯤 비트코인 가격이 2,800달러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생각보다 조정이 빨리 왔고 더 이상 비트코인 대폭 조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이미 2018년 12월 바닥을 찍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2018년 12월이 바닥이 아니다, 이 1000불 아래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의견을 바꿔가지고 그때가 바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그대로 될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희망적인 분석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데이브 더 웨이브의 분석입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주기마다 나타나는 매수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 예측 이론에서 곧 있으면은 비트코인이 매수 지역을 벗어나게 될 것인데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매수 지역을 벗어날 때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만약에 역사가 반복된다면은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 다가오는 반감기가 그 시기를 더욱더 앞당길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반감기에 맞춰가지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이론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는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섣불리 어느 쪽으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약세를 보는 의견들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반등하긴 했지만 단기 기술 차트는 여전히 약세다라고 코인데스크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형 채널 붕괴가 아직까지 유효한 상태다라는 설명과 함께 6,342달러에 자리 잡고 있는 수평 저항선의 확실한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6,342불은 제꼈습니다. 비트코인이 제꼈는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6,600달러까지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CME 갭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 갭을 메꾸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사람마다 의견이 좀 갈리긴 하는데요. 그때부터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7,000불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4,000불대를 한번 찍고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점치고 있는 분석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7,000불대와 5,600불대 사이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불대를 결국은 뚫고 올라가야 이 채널을 탈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다시 한번 그 악몽의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 고점보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6,850불대를 일단 뚫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헤드앤숄더가 최소한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6,000불대 위에서 비트코인이 버텨주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000불대가 어제처럼 무너졌을 때 그 밑에서 강력하게 지원 사격을 해준 비트코인의 가격대가 있었는데요. 바로 5,800불대입니다. 아마비 분석가 펜토시 같은 경우는 이 큰 그림으로 한번 봐라. 5,800불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지점을 이제 지켜줘야만, 세력들이 무조건 5,800불대를 지켜줘야만 앞으로도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은 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5,800불대를 다시 시험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것대로 지금 바로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은 오직 세력들만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글이 달려요. 이 사람은 왜 정보만 전하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제 말을 좀 해달라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얼마에 들어가세요, 얼마에 나오세요 이런 것을 기대를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죄송하지만 저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유료방을 가시든지 이제 다른 채널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석 두 개가 더 남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크립토 벌드, 크립토 양념치킨. 이제 월봉이 하루 남았습니다. 비트코인 월봉이 하루 남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월봉을 6,425불 위에서 마감할 수 있다라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와 동시에 4월과 5월, 다가오는 4월과 5월 전망이 밝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한 그와 동시에 삼각수렴이 지금 비트코인 상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디로 갈까? 뭐 이 사람도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어디로 갈까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크립토 울프라는 사람은 비트코인과 나스닥 차트를 비교를 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위에가 나스닥, 밑에가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나스닥 차트를 따라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끝마치기 전에 한 가지 사족을 붙여보고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 제대로 된 상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다른 경제 유튜버님들, 해외 채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결국은 미국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증시 상승은 연준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된다,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 쳤을 때 그때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건네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요. 때때로 이 흘러가는 것과 맞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양해해 주시면서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제 유튜브 채널도 지금 현재 굉장한 불경기를 맞고 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생존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